에르빈 스미스와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철학적 영향.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핵심 개념, 사회계약, 생존을 위한 질서의 필요성, 혼란스러운 세계에서의 리더십의 역할. 에르빈 스미스는 홉스가 주장한 통치, 질서, 리더십의 원칙을 깊이 있게 구현한 인물입니다. 자, 이제 먼저 홉스의 철학부터 살펴볼게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 삶이 고립되고 빈곤하며 비참하고 야만적이며 짧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일부 자유를 중앙 권력에 양도하고 이를 통해 질서와 생존을 보장받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르빈은 정예병인 조사병단의 리더로서 인류를 거인의 위협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하나로 결속시키며 공동의 생존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몸소 보여줍니다. 참 대단한 리더십이죠. 네, 홉스는 통치 권력이 없을 경우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에르빈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강력한 리더십과 통합된 집단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전략적 기지와 이념적 확신을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며 개인의 욕망을 넘어선 공동의 목표를 따르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리더십이 단순한 명령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그 유명한 자살 돌격 전투 장면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웅크해지고 큰 영감을 받았는데요.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자세히 떠올려 볼게요. 에르빈은 짐승 거인과의 전투 직전 거의 확실한 죽음을 향해 돌진하도록 병사들을 설득합니다. 이 장면은 홉스의 철학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에르빈은 병사들에게 그들의 희생이 인류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이는 홉스의 주장 사회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도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홉스는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리더십의 본질에는 도덕적 타협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에르빈은 이 딜레마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냉철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내립니다. 이는 사회계약의 핵심 긴장을 보여줍니다.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자는 때로 윤리적으로 모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에르빈은 병사들에게 사실을 숨기거나 정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벽 바깥 세상에 대한 진실을 은폐한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류가 절망에 빠지면 거인과의 싸움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실의 정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공개할 수 없을 때가 많으니까요. 에르빈의 복잡한 면모 중 하나는 겉보기에는 인류의 생존에 헌신하는 듯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라는 개인적 목표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에 대한 욕망,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는 세계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자유와도 일맥상통하지만 완전히 이타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과연 에르빈은 사회계약에 따라 행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개인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일까요? 에르빈의 개인적 목적이 인류의 대의와 일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리더십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는 역사 속 수많은 혁명가들이 개인적 야망을 집단의 진보라는 명분 아래 추구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덜 효과적인 리더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리더십이란 개인적 열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볼 만하지 않나요? 홉스의 철학은 종종 현실주의와 연결됩니다. 즉,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이상주의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르빈은 이 현실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존이 이상주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그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필요성에 의해 내려집니다. 그는 전쟁에는 희생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책임을 주저없이 떠맡습니다. 정말 담대한 인물이죠. 이는 감정에 흔들리는 아르민 아를렛 같은 인물들과 대비됩니다. 아르민은 결정의 도덕성에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에르빈은 희생의 불가피성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실용적 접근이야말로 에르빈을 진격의 거인 속 가장 효과적인 리더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에르빈 스미스는 토머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공동의 적에 맞서 인류를 하나로 묶는 능력, 도덕적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 그리고 통치에 있어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홉스적 이상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 야망은 그의 역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진정한 리더십이 과연 순수하게 이타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에르빈의 유산은 희생과 현실주의입니다. 그는 개인적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벽 너머 세계에 대한 비전을 위해 싸웁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더십의 대가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타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생존이 위태로운 세계 속에서 에르빈은 사회 계약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냉혹하지만 필연적인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자, 에르빈을 이어 이제 다음 수업 대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강철 같은 앤니 라이온하트를 시작하겠습니다.